안녕하세요. 내 차에 하지 말아야 될 행동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아제TV 배아제입니다. 정차 시에 우리가 N에다가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N에다 놓고 또 D에다 놓고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거나, 물론 그런 일은 거의 많지는 않지만 N에다 놓는 것 그 행위 자체가 미션에 좀 무리가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되도록이면 D에다 놓으시고, 오토홀드 기능이 있는 차량 같은 경우는 그냥 오토홀드에 놓으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덕이나 이런 데에다가 N에다 놓고 브레이크를 떼시면 뒤로 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차가 아닌 경우, 옛날 차인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운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차장에서 나갈 때 대부분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는 편이잖아요. 그런데 지하 주차장에서 나갈 때쯤에 언덕으로 막 올라가기 바로 직전에 앞에 차가 대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차 대기하는 그 사이에 뒤에 있으면서 앞으로 갈까 말까 악셀레이팅을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대로 유지는 되거든요. 차가 가지 않고 그 미션의 힘으로 뒤처짐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미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거 자체도 미션을 망가뜨리는 원인 중 하나가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다음, 우리가 세차를 할 때 고속으로 주행을 한 뒤에 브레이크도 많이 밟고, 그리고 정말 장시간 동안 운전을 하고 나서 우리가 세차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세차를 할 때 타이어 휠, 그리고 휠 안쪽에 그 브레이크, 디스크 브레이크 쪽에 차가운 물을 갑자기 뿌리게 되면 디스크 변형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변형이 일어나면 브레이크를 우리가 잡을 때 핸들이 이렇게 좌우로 흔들리거나 핸들 떨림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뜨거운 열이 받아져 있는 상태에서 차가운 물을 끼얹는다라는 표현이 맞을까요? 그랬을 때 변형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 좋은 행동이라고 하니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차를 할 때 물을 뿌릴 때 본넷부터 뿌리지 마시고요. 천장에서부터 물을 약한 물로 이렇게 살살살 뿌려주다가 그 다음에 강한 물로 세게 뿌려주셔서 먼지들로 인해서 기스가 나지 않게끔 위에서부터 흐르는 물로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듯 세차를 하시면 좋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세차를 다 하고 걸레질을 할 때 이렇게 이제 융으로 닦잖아요. 닦을 때 융을 축 펴서 한쪽 끝에 부분을 이렇게 쭉 당기듯, 이렇게 쓸어내리듯 그렇게 닦으시면 이물질로 인한 기스가 좀 덜한 상태에서 세차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점검사항입니다. 차를 뺄 때 혹시 차를 뺐는데 뒤를 봤더니 내가 댔던 엔진 부위 밑에 부분에 뭔가 지저분한 오일 같은 게 묻어 있거나 냉각수 같은 부동액 같은 것들이 떨어져 있으면 꼭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혹은 다른 주차장에다가 대어놓고 그 전에 사진 한번 찍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뺐는데도 그 자국이 있다면 가까운 정비공장이나 카센터에 가셔서 점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엄청 여기 땅이란다. 이 바닥면이 엄청 깨끗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경차 구간이고 여기는 수용차 구간인데 여기에다 일단 주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엔진 오일을 찍어 보니까, 자, 엔진을 한번 찍는 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볼 때는 저거는 색깔이 디젤 엔진 오일인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마스크 보시면은 여기 이제 잘 보이실까 모르겠지만, 네, 여기 보이시죠? 네, 여기까지 엔진 오일이 있는 겁니다. 지금 풀하고 로우가 있는데 여기 풀까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엔진 오일이 있는 거고, 처음에 엔진 오일 체크하실 때는 이렇게 해서 한번 닦고 그런 다음에 엔진 오일 꼭 평지에다가 대셔야 됩니다. 평지에 대시고 쭉 넣었다가 당연히 시동을 꺼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은, 네, 보이시죠? 여기 풀까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지금 방금 시동을 꺼가지고 여기까지 있는 거고, 냉간시 시동을 켜지 않고 하루 정도 지났는데 있을 때는 한 요 정도 엔진 오일이 있는 게 정상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쪽에 지금 까만 게 묻어 있는 게 있어서 저게 조금 내 차는 아니겠지만 혹시 몰라서 지금 여기 옆에다가 다시 댔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따가 제가 퇴근할 때쯤에 한번 차를 빼서 바닥이 이렇게 여기처럼 깨끗한지 더러운지 확인한 다음에 한번 후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차 공간에서 주차를 했다가 뺐는데 뭔가 많이 샌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러면 꼭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따가 확인하고 연결해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네, 보시는 것처럼 깨끗합니다. 제 차 기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브레이킹 시 삑삑 쇠갈리는 소리가 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브레이크 패드가 다 닳아서 경고음을 낼 수 있는 쇠꼽 같은 게 있는데 그 쇠꼽이 디스크에 닿아서 나는 그 쇠 이음 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조건 패드를 빨리 교환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시동을 걸 때 끼익 이런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겉벨트 장력이나 벨트가 오래돼서 그 벨트의 장력 자체가 좀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점검을 하시거나 교체를 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최근에 저의 경우였는데요. 하체 소음이 엄청 심하게 나더라고요. 요철을 지날 때 속도 방지턱이죠. 여기를 지났었을 때 평지에서 지냈었을 때는 그냥 소리가 나지 않았는데 언덕 약간 오르막을 오르면서 넘어가는 요철이 있는 경우 넘어갈 때 하체에서 소리가 너무 심하게 나서 아 드디어 하체에 뭐 어떤 부품이 망가져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가까운 센터에 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운전을 해봐도 소리가 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점검을 해봤더니 하체 언더 커버라고 해야 되나요? 이 커버가 약간 부러지면서 밑으로 약간 이렇게 향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평지 넘어갈 때는 그냥 넘어갔는데 이 언덕을 넘어갈 때는 아무래도 이음에 걸리는 부분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의 이음 소음이 상당히 컸습니다. 무조건 그 소리만 듣고 아 하체를 무조건 점검해야 되는구나 혹은 하체에 어떤 부품이 망가졌구나. 물론 경각심을 갖는 건 좋은 것 같은데 이걸 역용하는 센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본인이 차를 떴었을 때 보시고 아 이게 문제였구나. 그래서 저는 그걸 자르고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체 교체 시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소리가 안 나는 걸 다시 재차 확인하는 좋은 계기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주행이나 시내 주행을 하셨을 때 이 저녁쯤에 라이트를 안 켜고 운행하시는 분들이 근근히 있으세요. 가능하시면 이 라이트를 꼭 켜주셔서 혹은 오토라이트인 경우에는 오토에다가 놔두시면 그냥 낮에는 불이 꺼지고 저녁에는 불이 켜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잘 이용하셔서 너무 깜깜할 때 라이트가 켜져 있지 않은 차량들 같은 경우는 많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잘 켜고 잘 끄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발 켜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십사 영상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게 어떤 분들한테는 아 이거 뭐 다 아는 건데 뭐 혹은 어떤 분들은 아 이런 것들도 있었구나 라는 것들이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해서 만든 영상이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